하여튼 나머지 기간도 한 70, 이제 70일 정도, 60 며칠 나왔죠? 시간 배분 잘 하셔야 돼요. 시간 배분 잘 하셔갖고. 절대 뭐 불안해하면서 뭐예요? 다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말도 안 돼. 다 이렇게 효율성이 없는 거예요. 다 해갖고 뭐예요?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어떤 분 광주에 있는 분인데 3년 해갖고 등기법 12문 중에서 3개 나와요. 3개. 그 사람은 1년에 등기법을 그렇게 공부해도 1년에 한 문제씩 맞은 거예요. 그게 무슨 비효율성이 있는 게 말도 안 되지. 그러면 안 하는 게 낫지. 아예 미는 게 낫지. 그걸 뭐예요? 공부해갖고 3개 맞을 바에는 뭘 하냐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딱 찍어서 고기만 딱 그것만 딱 확실하게 해서 그거 맞는다. 하여튼 보존인계 나와요. 응? 보존인계 나오니까 주등기 부등기 나오고 부동산 일부 나오니까 그 나온 거 그거 확실히 해갖고 그것만 딱 해갖고 뭐예요? 지적은 10문제, 등기는 뭐예요? 한 반타작. 운 좋으면 반타작. 운 나쁘면 4개. 이렇게만 그렇게 합니다. 그런 식으로 가서 해야지. 그 나머지 시간은 효율성을 나머지 시간 분배를 잘 하셔갖고 왜 아직도 학교 나가고 민법은 아무리 점수 나와도 불안해. 1차 과목 불안하니까 그 시간 배분을 잘 하셔야 돼. 자, 이전 등기 중요하다 그랬어요. 매년 나와. 30년 동안 매년 나왔어. 그러니까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계속 나왔어요. 무슨 등기는? 이전 등기는 뭐예요? 한 해도 계속 나 시험 문제. 그래서 27회까지도 나오고, 작년에도 나오고, 재작년에도 나오고,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뭐예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 볼 때도 기본적으로 먼저 볼 사항이 객체예요. 객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부일용에서 절대 뭐가 나오면 소유권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나오면 자, 이전 등기 나오면 절대 소유권의 일부 이전은 가능해요. 뭐는 가능하다? 소유권의 일부 이전은 가능하다. 이건 가능한 거예요. 일부 이전은 가능하다. 그 소유권의 일부 이전은 이 단독 소유를 공유를 한다든가 공유 지분 있죠? 공유 지분을 이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현재 소유권자가 만약에 갑이란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이 필요하니까 이 자기 지분의 뭐예요? 2분의 1을 이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독소유를 공유를 한다는 게 2번 뭐예요? 뭐라고? 소유권의 등기 목적이 소유권의 뭐라고 이거? 일부전이에요. 일부전. 그러니까 이 권리의 일부를 이전하니까 지분을 이전한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래서 누구한테? 을한테 몇 분의 몇을 파는 거예요 지금. 2분의 1을 파는 거예요. 지분은 2분의 1 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단독소유를 공유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이 땅은 이제 소유권자가 몇 명이에요 이거? 2명이에요. 아니면 공유지분 중에 2분의 1 공유지분 중에 자, 또 뭐예요? 반을 4분의 1을 남한테 뭐 할 수 있다는 게 또 이전할 수 있다. 이게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이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라고 하는 개념과 부동산의 뭐라고? 부동산의 일부 이전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이거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일부 이전이라는 거 없어요. 항상 분할을 해서 땅을 몇 개를 만들어서 2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 땅을 뭐예요? 땅을 분할을 해서 하나 지번이 본래 종전 지번이 100이고 분할된 지번은 뭐예요? 100의 1이고 이런 식으로 뭐예요? 땅을 딱 2개를 만들어 갖고 100의 1이라고 하는 뭐예요? 이 전부를 이전하는 것이지 뭐는 없다는 얘기니까 일부전 없다. 그 개념부터 먼저 이해하자죠. 자, 이게 이해가 됐으면 이제 뭐예요? 등기부에 자, 보존 등기에서 뭐예요? 등기부를 만들어 놨으면 뭐에서 보존 등기에서 등기부를 만들어 놨으면 이렇게 등기부를 만들어 줬으면 자, 1번에서 뭐 하는데 이제 주체가 바뀌는 거죠? 주체가 바뀐다는 게 이전 등기에서 주체가 바뀐다. 이 주체가 바뀌는 원인이 우리 시험 문제 그 30년 동안 자, 몇 가지 원인이 5가지 원인이 시험 문제에 돌고 두고 잘 나온다니. 그 5가지 원인이 뭔데? 그게 이제 첫 번째 뭐라고? 매매. 두 번째 상속. 세 번째 유증. 네 번째 수용. 그다음에 뭐라고? 진정 명예회부. 자, 이게 시험 문제 이게 돌고 도는데 제일 잘 나오는 게 뭐예요? 요 최근에 수용이 제일 잘 나와요. 작년에도 나오고 수용이 제일 잘 나옵니다. 근데 이 5개가 계속 돌고 돕니다. 계속 돌고 돌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응용 문제 나온다 그래갖고 종합적인 문제로. 문제는 이전 등기인데 거기에 뭐예요? 뭐가 등기필 정보가 들어가고 아니 뭐예요? 전자신청도 들어가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문제 들어갑니다. 하여튼 기본은 이 틀입니다. 이 틀이니까 이 틀 중에서 몇 가지씩 2가지씩 돌고 도르니까 2가지씩 키워갑니다. 아까 등기 원인 증서에서 봤어요. 매년도 2006년도 1월 1일 이후부터는 무엇을? 매매계약서를 이 매매계약서를 무엇으로? 등기 원인 뭐예요? 등기 원인 증서로 낼 때는 내죠? 낼 때는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자, 검인받지 말고 뭐 내라고? 부동산 거래 뭐예요? 거래 신고필증을 내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상에 자, 뭘 따져보는 거예요? 지금 매매 목록 따져봅니다. 이 매매 목록은 부동산 신고필증상에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이거나 2개 이상이거나
만약에 뭐라 하더라도 한계라 하더라도 자 의무자 권리자가 뭐라면 이거 다수라면 뭘 내야 된다고 매매 목록을 낸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자 부동산이 뭐예요? 부동산이 한계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뭐예요?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리고 한계라 하더라도 뭐예요? 당사자가 다수라면 제출한다 이렇게 봐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 거기 자 몇 페이지에 소유권 이전 등기 그래서 자 여러분 자 40 뭐예요? 45페이지 나오죠? 45페이지 44페이지 맨 그래 의 나오죠? 그래서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은 법률행위 뭐예요? 매매 증여를 법률행위 또는 뭐예요? 법률규정 상속 수용 법률규정에 의해서 자 소유권 보존 등기 이후에 부동산의 전부를 타인에게 뭐 하는 거 이거 이전한 것인데 출시세 따라서 토지를 분할 시에는 뭘 분할 시에는 토지를 분할 시에는 뭐예요? 분필 절차를 뭐해서 거쳐서 땅을 두 개로 나눠 놓은 다음에 부동산 전부를 뭐 하는 것이지 이전하는 것이지 절대로 뭐예요? 부동산 일부는 이전할 수 없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거기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란 단독 소유를 공유로 하거나 공유 지분의 일부를 뭐 하는 것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부동산의 일부 이전이 아닌 뭐예요? 권리에 뭐라고? 권리 일부죠. 권리 일부를 이전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자 45페이지 2번 신청 절차 그래서 우리 아까 그 밑에 네 번째 자 매매할 때는 뭐예요? 거기 거래 신고 필증 이게 나오죠? 매매 목록 부동산이 두 개라면 아니 뭐예요? 한 개라도 당사자가 뭐라면 다수라면 자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특별조치법 아까 보존 등기는 자 의무가 뭐예요?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남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면 그날부터 계약 납부 60일이고 보존 등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할 수 있기 때부터 며칠이라고 60일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전 등기는 이전 등기가 중요하니까 자 매매는 반대급부 잔금 지급부터 60일 자 그 다음에 그 증여는 뭐예요? 계약 효력이 발생 왜 계약 효력이 발생한 날이냐면 만약에 사인 증여라면 그 사람이 뭐하고 죽는 날 그죠? 일반적인 증여라면 그냥 계약한 날 그래서 계약 효력이 발생한 날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아래 이제 뭐예요? 그 아래 자 자기 집만 나왔을 때 못하는 게 두 가지라 그랬죠? 자기 집만에 못 없다고 보상 없다. 두 가지 꼭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원인이 뭐라고 상속 몇 가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단독 신청이에요. 하나는 또 뭐예요? 자기 몸 안에 자기 지분만에 상속 등기 안 된다. 이 두 가지가 가장 답으로 나온 겁니다. 근데 가끔가다 그 협의분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협의분할. 그러면 협의분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재산에 대해서 자식 간에 뭐 하자고 이거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죠? 상속재산 이 분할협의서다 아니에요. 분할협의서 변협의서 그러면 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는 아버지하고 계약 맺은 게 아니에요. 자식 간에 계약 맺은 거지. 그죠? 그래서 가하고 나라고 하는 두 개의 부동산은 A가 갖겠다 도장 다라는 부동산은 뭐예요? B가 갖겠다 둘째 도장 나라는 부동산은 뭐예요? 막내가 갖겠다 도장 찍죠? 그러면 원래 뭐예요? 원래 아버지가 남겨진 뭐예요? 재산에 대해서는 이 돌아가신 뭐예요? 이 사인의 뭐예요? 의사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뭐가 원칙이냐 하게 되면 이 협의 분할이 원칙이에요. 항상 뭐가 원칙이라고? 협의 뭐예요? 협의 분할이라고 하는 게 이게 원칙이라는 거죠. 근데 부동산 거래 뭐예요?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민법이 뭐라고 해요? 이 법정 뭐예요? 법정 상속분을 뭐예요? 이걸 정해놨다 아니고 이건 예외다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자식 간에 뭐가 있어서 다툼이 있어갖고 자 등기를 뭐로만 해놨다는 얘기고 법정 상속대로만 해놨다는 얘기죠. 근데 마음이 바뀌어갖고 뭐예요? 다시 뭐 했다는 얘기예요? 협의를 하죠? 이럴 경우에는 일단 원칙이 협의분할이니까 먼저 등기부상에는 뭐예요? 1.5 어머니 1.5 자식들 이렇게 해놨죠? 근데 이걸 고쳐야 되는 거죠, 협의분할로. 한 사람한테 몰아준다든가 이렇게 고치죠? 그럴 때는 뭐예요? 그럴 때는 나중에 고친다 그래서 변경등기 하는 게 아니라 원칙이 협의분할이니까 이걸 뭐 한다고 이거? 경정등기 한다고 얘기한다. 뭐 한다고 얘기한다고? 경정등기 한다고 얘기해요. 왜? 원칙이 뭐니까? 협의분할이 원칙이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뭐예요? 자기 지분만의 상속등기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뭘 받아놓고 법이 정한 상속분을 받아놓고 뭐예요? 내 거 일만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 이렇게 뭐예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작성해 놓고 나서
자, 나중에 뭐예요? B라고 하는 사람이 나 싫다. 왜 형은 2개 갔느냐? 나 이제 싫다. 그때는 술 먹어서 찍었는데 싫다.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사람이 동생을 상대로 너 여기다 뭘 찍었으니까 도장을 찍었으니까 뭐예요? 협의 분할을 뭐 해달라고? 이행해달라고 뭐예요? 소송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소송해서 판결을 받고 나서 뭐예요? 협의 분할에서 가라고 나 이 2개의 부동산을 A라고 하는 뭐예요? 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이 자기 것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게 그거는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자기 지분만 상속 등기 안 된다는 것은 뭐에 관련된 얘기고 민법이 정한 법적 상속분에 대해서 내 것만 해달라고 하는 건 안 된다는 얘기고 여기서 뭘 맺고 협의 분할에 의해서 뭐예요? 자기 것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뭐가 아니라는 얘기고 자기 지분이 아니라 자식 상속인 간에 뭘 맺고 한 거니까 계약 맺고 한 거니까 자기 지분이 아닙니다. 무슨 말 이해하시죠 이거? 그래 이거 이해를 해두시고 여튼 간에 상속 얘기 나오면 항상 기본적인 답이 2가지니까 이 내용을 좀 이해해 두자. 그 다음에 유증 얘기면 답이 뭐야? 항상 공동이에요. 하나는 공동이고 하나는 뭐라고? 하나는 무슨 등기를 거치지 않는다는 얘기고 상속 등기를 뭐 하지 않는다? 거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유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뭐하고 뭐로 구분해요? 포괄 유증과 특정 유증으로 구별을 합니다. 뭐하고 뭐로 구별한다고? 포괄 유증과 특정 유증으로 구별을 합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뭐예요? 유언에 의한 증여를 뭐예요? 증여를 구별할 때 뭐하고 뭐하고 포괄 유증과 무엇으로 특정 유증으로 이제 구별한다. 그러면 자 뭐하고 뭐하고 미등기 상태하고 뭐예요? 미등기 상태하고 이 기등기 상태를 한번 이해해보자. 기등기 상태. 그 미등기 상태라는 건 등기부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미등기 상태에서 뭐예요? 포괄 유증은 뭐예요? 만약에 뭐 한다면 이렇게 뭐예요? 미등기 상태에서 최초로 소유권 보존 등기, 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뿐이 없어요, 이거. 포괄 유증 받은 사람만, 자, 이 사람만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보존 등기 할 수 있다. 소유권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포괄 뭘 받은 사람, 포괄 유증 받은 이 사람만 가능하다. 포괄 유증 받은 사람. 수증자, 그죠? 이 특정 유증은 못해요. 자, 그럼 당연히 뭐예요? 이 사람은, 자, 누가, 뭐예요? 유언에 의한 증여를 한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식 있죠? 가족관계 등록부상의 자식이 뭘 맞춰야 되고 A가 보존등기 맞춥니다. 상속인이 맞히고 왜? 보존등기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최초. 아니면 누구? 상속인. 아니면 누구?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 또 아니면 뭐예요? 국가로 또 뭐 한 사람? 이전 등록된 자가 아닌 거니까 자 포괄유증된 사람만 보존등기 하는 것이지 특정유증제는 뭐예요? 누가 상속인이 뭐 한 다음에 보존등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받으라는 얘기니까 2번 뭐예요? 무슨 유증? 특정 유증된 사람. 헷갈립니다. 이거 나중에 또 이름이 특정 유증이 아니니까 자, 이 사람이 뭐예요? 포괄 유증 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뭐라고? 자, 당연히 뭐예요? 이 뭘 받은 사람이라고? 특정 유증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항상 특정 유증은 매매와 같으니까 무슨 등기 하라고? 이전 등기를 받아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차이점. 차이점은 항상 뭐예요? 포괄 유증과 특정 유증의 차이점. 첫 번째 특정 유증, 포괄 유증은 뭐 할 수 있다고? 미등기 상태에서 뭐예요? 보존 등기 할 수 있다. 그 다음, 자, 등기된 부동산에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 갑. 2번, 이전 등기. 원인을 뭘 해서? 유증을 원인해서 등기하죠? 그러면, 일단 뭐예요? 포괄 유증과 특정 유증의 차이점은 뭐냐면, 자, 여기서 뭐예요? 이 지금 뭐예요? 유증일 때 을이라는 사람이 포괄 유증 받은 사람은 팔기 위해서. 왜? 등기 안 해도, 뭐 하지 않더라도 등기 안 해도 권리 변동이 생기니까. 그죠? 근데 특정 유증은 반드시 뭐 하기 위해서? 취득하려고. 특정 유증은 반드시 뭐예요? 이건 포괄 유증입니다. 자, 뭐라고? 등기해야지만이 뭐예요? 물권 변동이 생기는 건 뭐라고? 특정 유증이니까. 그죠? 차이점 이해됐죠? 차이점 2가지. 하나는 뭐라고? 미등기일 때는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뭐라고? 포괄 유증만. 얘는 안다고. 그 다음에 차이점. 등기가 된 상태에서는 얘는 뭐 하기 위해서? 처분하기 위해서. 얘는 뭐 하기 위해서? 취득하기 위해서. 그죠? 공통점. 무조건 다 공동이에요. 이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서 죽은 사람 밑으로는 자, 이렇게 누가 A라고 하는 뭐예요? 가족관계 등록부상의 자식이 누가 하고? 을하고 공동으로 등기하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왜? 이 사람이 진짜 소유권자니까. 아버지 사망하면 자, 뭐예요? 상속받고 상속에 의해서 민법 몇 조에 의해서 997조에서 자, 법률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니까 소유권자가 해준다는 게 공동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증 얘기 나오면 머릿속에 딱 그려지는 게 뭐라고? 하나는 뭐라고? 공동. 그 다음에 뭐예요? 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상속등기 안 하고 해줘라는 게요. 안 하고 왜? 네가 누가 상속인이 뭐니까 소유권자니까 그거 직접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근데 굳이 하지 말라 그러는데 하는 사람 있죠? 하지 말라는데 여기다 상속등기 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기다. 그 사람은 국가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나쁜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거 착한 사람이지. 그 굳이 굳이 상속등기하고 등기비용 내지 세금 내야 되죠? 그래요. 그 국가 입장에서는 착한 사람인데 너 상속등기 하지 말라는데 상속등기 했으니까 그거 상속등기 말소하고 유증이한 이전등기 하라고 그냥 이전등기 해도 된다고. 그냥 이전등기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안 해도 되는 걸 안 해도 된다는 게 이거 여기다 상속등기 이 A가 상속등기 안 해도 돼요. 근데 굳이 했다면 그 상속등기는 뭐 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말소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원칙이 뭐라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안 해도 된다 그랬죠? 안 해도 되니까 이렇게 굳이 여기다가 이 A가 여기다가 여기다가 상속등기를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렇게 이렇게 이전등기 원인을 뭐래서 수용을 원인에서 등기해주죠? 그죠? 근데 이거 안 해도 되는데 했다는 얘기예요. 그 안 해도 되는데 한 거는 그대로 뭐 하지 말고 이거 말소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내비둬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자, 이제 두 가지 보자. 두 가지. 하나는 뭐라고? 공동. 하나는 뭐예요?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는다. 두 가지 보자. 자, 그 다음에 수용이 하게 되면 자, 두 가지 뭐라고? 수용하게 되면 아까 미등기 수용, 보존등기. 기등기 수용, 이전등기입니다. 미등기 수용 뭐라고? 보존등기. 기등기 수용 뭐라고? 이전등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시취득이라고 해서 자, 종종 권리를 말소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무슨 등기 방식으로 하라는 얘기니까. 소유권 이전등기 방식으로 하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자, 수용에 대한 이전등기는 항상 뭐예요? 관공소가 기업자라면 촉탁이고. 자, 관공소가 아니라면 당연히 뭐라고? 단독신청. 촉단이죠, 촉단. 수용의 수소이전을 촉단하라. 수소이전을 촉단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며칠 전에도 무슨 세종시는 수소이전을 안 된다니 모르겠지. 하여튼 뭐만 나오면 막 민감해요, 요새. 세종시만 나오면 민감하죠? 그쪽 민감합니다. 민감해갖고 자, 어디를 무슨 철도를 어디를 거쳐야 된다니 그 세종시 옆에도 청주라는 데가 있어요. 그 청주를 거쳐야 된다니 하여튼 많이 말씀드렸죠. 세종시 나오면. 그러려면 그러려면 어디에 그 국회를 어디로 옮기자고? 파주시로 옮기자. 여러분 취업 끝나고 꼭 여러 명이 모여갖고 그 국회 앞에 가서 그 파주시를 국회를 어디로 옮기자고? 파주시로 옮기자고. 왜냐면 통일을 대비해갖고 어디가 이 국회가 어디 있어야 돼? 그 북한하고 남한의 중간 정도에 있어야 되니까. 위치가 파주가 그 중간 꼭 나중에 시험 끝나고 하세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수용하게 되면 공공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공공사업을. 그죠? 여기다 공공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을 짓던지 미군 부대를 짓던지 공공사업을 해야 되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남아있는 모든 숲빌지에 다 보상금을 주고 이제 수용을 했으니까 여기 남아있는 거 다 정리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말소 대상이 아닌 것 하게 되면 뭐하고 이거 지역권. 지역권과 무슨 등기? 상속등기 있죠? 상속등기를 제외한 자, 각종 권리 있죠? 각종 뭐라고 이거? 각종 권리는 뭐라고? 직권 말소를 하라. 이제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상속등기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이제 물론 여기가 지금 요역지죠? 여기가 승역지 있죠? 요 땅이 승역지 땅에 통행하는 지역권을 갖고 있어요. 그 이론 권리잖아. 굳이 뭐 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굳이 말소하지 말라.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자, 만약에 지금 현재 등기부상에 자, 비교를 한번 해보자. 자, 만약에 등기부상에 자, 이 등기부상의 소유권자가 갑이었는데 이분이 사망했어요. 이분이 뭐 했다고? 사망했어요. 자, 그러면 사망했으면 자, 아까 여기서 여기서 유언에 의한 증여는 이 사망하시면 아들내미가 상속받았고 소유권자가 해주는 거죠? 소유권자가 굳이 뭐 하지 않고 이거 상속등기 할 필요 없고 원인을 뭐래해서 유증을 원인해서 의랍을 해준다 그랬죠? 포괄이든 특징이든 이게 해주는 거 아니죠? 공동이니까. 이 돌아가신 사람 밑으로는 이렇게 공동으로 자식이 A라고 하는 진짜 소유권자가 의라고 공동을 한다니까. 근데 이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촉사가 아니면 단독이니까. 만약에 이분이 사망했죠? 그 분명히 을이라고 하는 자식이 있죠? 그 병이라고 하는 기업자가 누구한테? 얘한테 보상금을 얘한테 줄 거 아니에요? 아버지 사망했으니까. 우리 수용하겠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사망하면 뭐 여기다 이전등기 뭐야, 이전등기, 소유권 등기, 원인을 모래해서 수용을 해서 이렇게 등기를 못해요. 이 등기를 못한다니까요. 왜냐면 이거는 뭐니까 수용은 뭐예요? 촉탁 아니면 단독이니까 죽은 사람 밑으로 등기가 들어올 수가 없어. 여기는 왜 들어왔다고? 공동이니까 진짜 소유권자가 해주는 거니까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오니까 할 수 없이 뭐예요? 수용을 공동으로 할 수는 없죠. 이미 단독하고는 촉탁이라고 정해놨으니까. 그러면 여기다 무슨 등기를 거쳐야 되냐면 상속 등기를 거쳐야 돼요. 누구? 을 앞으로 거치고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여기다 뭐예요? 여기다 이렇게 3번 이전 등기 뭐예요? 원인을 모래해서 수용을 원인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을인데 보상금을 받았어. 근데 병이 와서 뭐예요? 야, 알아보니까 네 아버지 돌아가셔갖고 등기가 안 된대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너 무슨 등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니까. 보상금 받았으니까 상속 등기 해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여러분이 보상금 받았어. 근데 남들은 자기보다 200만 원 더 받았대. 그 열이 받아. 근데 열이 받아 죽겠는데 얘가 와서 뭐 해달라 그래요? 상속 등기 해달라고 하면 뭐예요? 해줄 것 같아? 안 해줄 것 같아? 그거 안 해주지. 열 받아 죽겠는데. 그죠? 그래서 열 받았고 안 해주고 임진강 가서 수용하고 있어. 그러면 병이 보상금 줬으니까 채권자잖아. 채권자. 돈 줬으니까. 그래서 자, 당연히 누구를 대위해서 을을 대해서 무슨 등기 마치고 상속 등기 마치고 등기 해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이 등기는 당연히 뭐 이 등기를 안 하면 이거 못 해오니까. 그럼 나중에 수용시기 전에 상속 등기 한 거 아니야 지금. 그죠? 그러면 이 등기를 뭐야 안 하면 못 해오는데 이 등기를 말소한다고?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무슨 등기 말소하면 안 된다고 이거. 상속 등기 말소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 지금.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오로지 뭐예요? 딴 거 생각하지 말고 계속 문제 나오면 이게 답으로 나오면 이게 답이야 항상. 무조건 뭐라고? 수용 얘기 나오면 촉단이고 수용 얘기 나오면 뭐는 말소하지 말라고 지역권과 상속등기 이 두 가지만 말소 세상이 아니야. 그 작년 지문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뭐라고? 처분 제한 등기 말소하지 말래. 근데 갑자기 뭐예요? 갑자기 시험 문제 나오면 가처분과 가압류는 수용 얘기 나와서 가처분과 가압류는 말소 세상이 아니라면 또 오버랩 돼. 뭐하고? 경매하고. 그러니까 꼭 말소하지 않을 것 같아 느낌에.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인생을 또 파괴시키는 거야. 파괴시키니까 그냥 외워야 돼. 할 수 없이. 그냥 뭐 나오면 수용 나오면 말소세상 우리 시험 문제 말소세상이 아니면 딱 두 가지 뭐라고? 상소하고 뭐예요? 상소하고 지역권이에요. 지역권과 상속은 수용 지역권 상속 수용 지역권 상속 뭐예요? 말소세상이 아니다. 이거 외워야 됩니다. 꼭 외우셔야 돼요. 그렇게 외워두시고 자 그다음에 진정명 회복입니다. 야 진정명 회복 두 가지 보자. 두 가지. 야, 두 가지 이게 뭐냐? 그러면 분명히 뭐예요? 분명히 우리가 뭐예요? 등기부상에 자,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권자였는데 이 사람이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자, 근데 김사기가 뭐예요? 얘 갑 몰래 이전등기 해왔어요. 2번 뭐라고? 이전등기 해왔다는 게 누가? 김사기가 뭐 해왔다는 얘기예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공문서가 위조가 돼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없었다는 얘기니까 실제 계약관계가 없으니까 무효로 보자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면 얘 믿고 뭐예요? 얘 믿고 누가 병이 뭐예요? 소유권을 취득해봤자 자 얘는 뭐예요? 얘도 무권리자다 그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등기 뭐예요? 두 개 맞춰야 되겠죠? 근데 복잡해. 왜? 얘하고 얘는 뭐예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갑이 병원에 가서 뭐예요? 너 무권리자니까 나 말써야 되니까 말써해달라 그러면 뭐예요? 병이 뭐라 그래? 이렇게 얘기한다.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얘가 얘 말씀하려면 누구를 대위해 줘야 돼 이거. 김사기를 대위해서 말써야 되지. 복잡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국가가 뭐예요? 국가가 가반도 복잡하니까 말살하면 복잡하니까 뭐 하라는 얘기니까 직접 다이렉트로 한 번에 해오라니까 한 번에 그 진정명 회복에 대해서. 그래서 갑이 가서 얘한테 얘기합니다. 뭐라고? 너 무권리자니까 너 나한테 이전등기 해달라고. 뭐라고 얘기하면 소송하면 되지 이제. 그러니까 안 해주니까 소송하는 거예요. 뭐 하니까 소송한다고? 안 해주니까 소송하는 거지. 일단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원인 5가지죠? 원인 5가지일 때 뭐하고 뭐가 이 상소하고 수용만 이게 단독이에요. 이것만. 나머지 다 뭐라고 이게 뭐가 원칙이에요 이게. 공동의 원칙이에요. 공동이. 안 해주니까 뭐라고 안 해주니까 단독이지. 이게 공동의 원칙입니다. 근데 진정명의 하게 되면 공동이 안 떠올라요. 뭐가 안 떠올린다고? 공동으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떠올라. 그냥 진정명의 하게 되면 뭐라고 시험 문제. 그래서 3년 전에 법원직에서 나온 게 그거예요. 뭐라고? 진정명의 회복에 대한 이전등기는 판결에 의해서 단독으로 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그럼 갑자기 그럴 것 같아 느낌에.
그거 틀린다니까. 그죠? 뭐가 원칙이라고? 공동 원칙이야. 근데 시험 문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이 진정명 해보게 되면 일단 등기 원인은 존재하고 있어요. 등기 원인은 뭐라고? 진정명의 회복이에요. 등기 원인이 뭐라고? 진정명의 회복이다. 등기 원인은 진정명의 회복이에요. 자, 근데 등기 원인은 진정명의 회복인데 뭐가? 등기 원인 날짜가 없어요. 뭐가 없다고? 등기 원인 일자가 있다 없다. 원인 일자가 없다. 뭐가 없다고? 등기 원인 날짜가 없다. 자, 그러니까 왜? 자, 이 매매는 뭐예요? 매매 계약 날짜고 상속은 뭐예요? 우리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임종을 지켜본다고 얘기해요. 뭐라고? 그 사실행위 돌아가시는 거 내가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 돌아가시는 그 임종 눈 감으시는 그 뭐에 있어요? 그 사실행위가 있어요. 그 날짜가 있다는 거예요. 날짜가. 그다음에 수용도 뭐예요? 그 법에 정해놨어요. 수용 시기가 보상금 주고 수용하는 시기 정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계약도 아니고 사실행위도 아니에요. 그냥 뭐라고? 그냥 그 판례가 정해준 거예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뭐예요? 편리하게 다이렉트를 하라고. 그러니까 뭐가 없다는 얘기니까. 원인은 존재하지만 뭐가 없다고? 날짜가 없어요. 그럼 이제 옛날에 쉽게 뭐 등기원인 쓴다 그러면 그게 답이야. 근데 요즘 법원직 문제 보게 되면 이제 응용 문제로 가더라고. 응용 문제로. 뭐라 얘기하냐면 자, 진정명의 회복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 원인 날짜가 없을 시에는 자, 그 판결 선고 날짜가 원인 날짜가 될 수 있다. 훌륭한 문장이죠. 그래요. 근데 그거 속더란 얘기예요. 왜?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뭐예요? 판결 선고 날짜가 원인 날짜라면 뭐 그거 딱 보고 뭐 바뀌었나? 바뀌었겠지. 아마 내가 그날 수업에 안 가서 그렇지 아마 이거 있었을 거야. 이랬었던 막 그냥 수업 시험 보면서 뭐예요? 별 생각이 다 들어간다니까. 절대 뭐예요? 절대 시험장에 가서 문제 읽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오죠? 그건 아닌 거야. 절대 그건 아닌 거니까 생각하지 말고 절대 뭐라고 하여튼 뭐예요? 진정명의 하게 되면 뭐부터 먼저 기억하라고? 날짜 없다. 진정명은 날짜 없다. 날짜 없다. 그것부터 꼭 기억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습니다. 무조건 날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원칙이냐면 일단 뭐예요? 공동의 원칙이죠? 공동의 원칙이. 예외가 뭐라는 얘기니까? 예외가 단독이다. 공동의 원칙은 예외가 뭐라고? 예외가 단독이다. 그러니까 공동의 원칙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공동 신청할 때는 원인 증서가 없어요. 등기 뭐라고? 등기 원인 증서라고 하는 게 없으니까 낸다고 내지 않는다고. 제공하지 뭐예요? 제공하지 않는다. 제공할 필요 없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단독 신청하죠? 그럼 뭐가 이거 판결서가 뭐가 된다? 이게 판결서가 등기 원인 증서예요. 등기 원인 증서고 만약에 시험 문제 자, 이 진정명의 회복은 판결에 의해서 단독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이니까 진정명의 회복은 자, 뭐를 원칙으로 한다고? 공동의 원칙이다. 그렇게 이해해주자. 뭐 꼭 반드시 외우라고? 날짜 없다. 원칙이 뭐라고? 공동이다. 예배가 단독이고 공동이다. 판결일 때는 판결서가 뭐가 된다? 등기 원인 증서가 된다. 그것만 이제 두 개씩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두 개씩. 자, 그 다음에 47페이지 화면은 잘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자, 30년 동안 딱 한 번 나왔어. 한 번 나니까 고민할 거 없어. 그냥 그 각계 모양으로 환매는 채권이고 대항력 때문에 하고 그 다음에 환매라고 하는 특성상 팔았던 금액에 다 있어야 되니까 매매대금은 꼭 써야 된다는 얘기고 언제나 무슨 등기하고 부기등기하는 거 있죠? 그런 거 배웠던 것만 그것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안 나와. 근데 넘겨보시면 그 신탁등기가 중요해요. 신탁등기가 지금 3년 동안 나왔는데 그 8번을 별표했어요. 쌍가루 8번을 별표해 두시고 자, 신탁등기는 자 3년 동안 계속 아무래도 그 신탁에 관련돼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출제하는 기술에 계속 들어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러면 이제 항상 답은 정해져 있어요. 자세히 신탁이라는 말을 자세히 모르더라도 답은 정해져 있다 생각하시고 뭐하고 비교할 때 환매하고 비교하죠. 자, 이렇게 환매하고 비교해갖고 자, 분명히 뭐예요? 환매는 뭐예요? 환매는 자, 이렇게 뭐예요? 등기할 때 1번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갑이죠? 그러면 이전 등기를 꼭 해야 돼요. 이전 등기 안 하면 등기부에 쓸 데가 없어. 왜? 이건 무슨 등기를 해야 되니까. 부기 등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환매 등기만 해오면 등기관이 받지 말라는 게 왜? 등기부에 쓸 데가 없다니까. 환매는 뭐로 써야 되니까? 부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 부기를 하니까 뭘 해야 돼? 주등기를 써야지만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전 등기만 해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전 등기만 받으면 되니까. 근데 무슨 등기 하면 환매 등기만 해오면 뭐예요? 그 각하라는 얘기예요.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슨 등기하고 같이 하라고? 이전 등기와 같이 해오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등기를 두 개를 같이 했는데
서류가 이전 등기 서류가 미비해. 그 각하죠. 그 뭐까지 다 내쳐야 되고 환매까지 다 내쳐야 된다. 근데 환매 등기 신청서 뒤에 서류에 미비점이 있어요. 그럼 뭐만 내치면 되니까 환매 등기만 내치면 돼요. 나중에 환매 등기는 다시 하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미 뭐가 돼 있으니까. 이전 등기 돼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이렇게 뭐예요? 자, 이렇게 하나는 주등기고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무슨 등기 하니까? 부기 등기 하니까 순위 번호가 자, 하나예요. 서로 다른 거예요, 이거. 다르죠? 하나는 뭐로 하고 주등기 하나는 뭐예요? 부기 등기 하니까. 순위 번호가 다른 순위 번호.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는 게 이거. 다른 순위 번호다. 무슨 순위 번호라고? 다른 순위 번호다. 그 얘기 지금. 근데 신탁 등기는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아파트 재건축이고. 그다음에 요즘 갭 투자하는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어떤 수단이 이렇게 많은지 뭐야? 갑자기 돈도 없으면서 건물 목 좋은 데라고 건물 막 20억짜리를 20억짜리를 자 신탁해서 하고 짝짝꿍해서 이렇게 구워 삶아갖고 신탁 담보를 해서 저 사죠. 자기 돈 한 뭐예요? 한 3, 4억만 있으면 그냥 20억짜리 사갖고. 근데 나중에 그 뭐 이자 못 내고 뭐 하면 누가 가져가는 거니까. 신탁해서 가져가겠지 여튼간에. 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여튼간에 그 신탁 등기는 뭐 이렇게 이전 등기만 꼭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보존 등기도 할 수 있고 저당고 뭐라고 설정기도 같이 할 수 있고 여튼간에 보전 이전 설정하고 같이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아파트 재건축할 때 누가 조합원 갑이 이 건물 철거하죠? 관리처분 들어가면 건물이 없어집니다. 아파트 건물이 없어지고 재건축하니까 밑에 뭐만 남아요? 땅만 남으면 어디에다가 토지등기부에다가 자 뭐예요? 조합장 선출했죠? 이 조합장 앞으로 원인을 모래해서 신탁을 원인해서 자 이것은 뭐예요? 다른 순위 번호가 아니라 뭐라고? 작년 시험 문제 답 하나의 순위 번호 2번이라는 뭐라고? 하나의 순위 번호죠? 작년 시험 문제 답이 그겁니다. 하나의 뭐라고? 하나의 순위 번호다. 하나의 순위 번호. 자, 그 하나의 순위 번호에 뭐하고 뭐를 이전 등기하고 무슨 등기를 신탁 등기를 두 개를 같이 합니다. 자, 그래서 신탁 등기할 때는 신탁 원부라고 하는 걸 내요. A4 용지에다가 신탁 원부라고 쓰고 자, 위탁자, 수익자. 자, 그다음에 자, 이 수탁자하고 자, 위탁자하고 수익받는 수익자하고 이름하고 주소 쓰고 신탁 목적이 뭐냐? 아파트 재건축. 신탁 재산의 뭐라고? 관리 방법. 신탁 종료사항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이 사람이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요 죽으면 요 신탁 등기가 상속이 될 것 같아요? 그 말도 안 되겠지? 그러면 상속되면 다 신탁 등기 놓고 그냥 죽고 너나 잘 살아라 그렇지.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저기가 임무가 종료되겠지. 그죠? 그런 것도 문제 낸다고 내놓은 거 보면 참 그것도 대단합니다. 그것도 틀리는 사람도 너무 대단해. 그렇잖아요. 신탁 등기를 수탁자가 사망하면 그 신탁이 종료되겠지. 그거를 그 상속 등기 된다 그러면 그걸 또 틀리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짧은 기간에 이게 정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들을 때는 되게 그렇겠지 막 이해가 되고 그러는데 막상 문제 나면 뭐예요? 그 여러분 지금 웃었지만 막상 문제 나면 헷갈린다니까. 그러니까 그거 다 못해요. 짧은 기간에 할 수가 없어요. 등기법. 자,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자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뭐 여기다 이제 신탁 등기 이제 신탁 원부 내니까 그 신탁 원부를 이제 모아놓잖아요. 이게 넓은 의미의 등기부니까 어디에 처리해놨다고 20호에 처리해놨다고 써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유에도 이게 만약에 을이라고 하는 뭐예요? 을이라고 하는 이 수탁자의 뭐예요? 고유재산이라는 게 수탁자한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재산이 값게 아니라 누구게 되니까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됐으니까 여기다 3번이라고 써요. 뭐라고? 수탁자의 이렇게 씁니다. 그냥 수탁. 목적이 뭐라고? 수탁자의 뭐예요? 수탁자의 고유재산이라고 써요. 우리가 이걸 뭐라 얘기하냐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탁자의 고유재산 뜻등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횡설을 긋습니다. 횡설을 긋고 항상 뭐예요? 신탁에 관련된 게 항상 뭐예요? 순위 번호가 몇 개라는 얘기예요? 하나예요. 그러면 자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이니까 요 신탁 등기를 말소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2번 뭐예요? 2번 무슨 등기를 신탁 등기를 뭐 해줘야 된다는 게 이 말소한다. 말소한다. 그럼 아까 여기 이 구급직 올해 시험 문제 우리는 작년 재작년의 문제였지만 그런 등기를 부기 등기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신탁 등기를 뭐로 하는 거이고 신탁 등기에 관련된 등기를 항상 뭐로만 한다고 주등기 시험 문제라는 게 주등기뿐이 안 해요. 주등기 부기 등기하면 틀리는 거죠. 주등기다 아니 주등기. 자 일단 중요한 게 뭐예요? 단독 신청이에요. 신탁 등기는 항상 뭐라고? 단독 신청이다. 뭐라고? 단독 신청이다. 단독이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안 하면 뭐예요? 대위 나오죠? 대위 있다야. 대위 신청이 가능하다. 대위 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수탁자가 뭐예요? 수탁자가 다수야. 수탁자가 뭐라면 다수라면, 수탁자가 뭐라면 다수라면 뭐예요? 자, 합의를 씁니다. 합의. 남의 재산 관리하면서 공유 지분까지 쓰진 않아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합의라고 하는 게 우리 등기법에 합의라고 나오는 게 딱 두 군데예요. 뭐하고? 수탁자가 다수일 때 합의요. 또 뭐가 있을 것 같아? 민법상 조합은 조합원 전원 명의로 무슨 명의로? 합의자 명의로 해요. 딱 합의가 두 개입니다. 자, 그래서 합의다. 합의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 뭐예요? 신탁 등이 나오면 기본적인 답은 뭐라고 생각하고? 단독. 대위 있다. 자, 하나의 순위 번호라고 하는 것은 더 연장시켜 보면, 자, 이 환매 등기는 신청서가 몇 장인데? 2장인데. 항상 뭐예요? 신탁 등기는 신청서가 뭐니까? 한 장이니까. 한 장에 뭐예요? 한 장에 하나에 한 개의 뭐라고? 한 개의 신청 정보에 뭐라고 이거? 일괄적으로 신청한다. 자, 이렇게만 좀 이해해두자. 이렇게만 이해해주세요. 이렇게만 이해해주시면 그 신탁이라고 하는 그 문제 나와서 답으로 등장하는 게 그 얘기니까. 그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은 여러분 거기 그 신탁 등기까지 하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여러분 이제 민법 공부하시니까 우리 9월 2일 날 있죠? 보강할 때 용익물권은 민법 그렇게 배웠는데 그 용익물권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자, 하여튼 9월 2일 날 토요일 날 와갖고는 그 뒤 이제 마지막 정리할 테니까. 하여튼 10시에 오시는 거 아시죠? 9월 1일 날? 만약에 바쁘셔서 못 오시면 나중에 동영상 한번 들으시면 되고. 자, 하여튼 식사하시고 지금. 자, 55분에 출발하겠습니다. 55분. 자, 55분이죠? 55분까지 오세요. 자.